오늘은 한국어 문법 동사으라고 하다를 알아보겠습니다. 으라고 하다는 인용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인용하려는 문장이 명령문이거나 어떤 것을 요구하는 문장인 경우에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서 사용합니다. 하다 대신에 그러다, 말하다 등의 동사도 올 수 있어요. 명령문은 으세요, 세요, 으십시오, 십시오, 어해 주세요 등으로 끝나는 문장입니다. 예를 들면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해 주세요 등의 문장이에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명령문을 간접 인용하는 표현 으라고 하다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으세요, 세요로 끝나는 명령문을 간접 인용해 볼게요.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요.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하세요. 여기에서 하세요를 보면 동사 하다 뒤에 세요가 붙은 명령문이고요. 이 문장을 간접적으로 옮겨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동사 하다 뒤에 라고 하다를 결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글로 쓸 때는 큰 따옴표는 지우고 써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라고 했어요는 동사 하다 뒤에 라고 하다 뒤에 했어요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인용하려는 문장이 명령문인 경우에는 동사 뒤에 라고 하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라고 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다음 예문 볼게요. 이번에는 으십시오, 십시오로 끝나는 문장을 간접 인용해 볼게요. 직원이 손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앉으십시오. 여기에서 앉으십시오를 보면 동사 앉다 뒤에 으십시오가 결합한 명령문입니다. 이 문장을 간접적으로 옮겨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동사 앉다 뒤에 으라고 하다를 결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글로 쓸 때는 큰 따옴표는 지우고 써요. 그러면 직원이 여기에 앉으라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앉으라고 했어요는 동사 앉다 뒤에 으라고 하다 뒤에 했어요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인용하려는 문장이 명령문인 경우에는 동사 뒤에 으라고 하다를 결합해서 이야기해요. 앉으라고 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직원이 여기에 앉으라고 했어요. 우리 이번에는 부정형 알아볼게요. 부정형의 경우에는 동사 뒤에 지 말라고 하다를 결합해서 이야기합니다. 지 말라고 하다는 동사 지 말다 뒤에 라고 하다가 결합한 표현이에요. 예문 볼게요.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지각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지각하지 마세요를 보면 동사 지각하다 뒤에 지 마세요가 결합한 명령문이고요. 이 문장을 간접적으로 옮겨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동사 지각하다 뒤에 지 말라고 하다를 결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 쓸 때는 큰 따옴표는 지우고 써요. 그러면 선생님이 내일은 지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지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는 동사 지각하다 뒤에 지 말라고 그러다 뒤에 어써요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인용하려는 문장이 명령문이고
부정형인 경우에는 동사 뒤에 지 말라고 하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따라해 보세요. 선생님이 내일은 지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번에는 결합 정보 알아볼게요. 동사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으라고 하다를 사용합니다. 동사 먹다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있지요. 그러면 그 뒤에 으라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먹으라고 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사 읽다도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있지요. 그러면 그 뒤에 으라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읽으라고 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라고 하다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 동사 가다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없지요. 그러면 그 뒤에 라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가라고 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사 보다도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없지요. 그러면 그 뒤에 라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보라고 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사 어간의 받침이 리을로 끝나는 경우에는 라고 하다를 사용해요. 으라고 하다가 아니고 라고 하다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동사 만들다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 리을이 있지요. 원래 받침이 있으면 으라고 하다를 사용하는데 받침이 리을인 경우에는 뒤에 라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만들라고 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사 놀다도 볼게요.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의 받침이 리을이지요. 그러면 뒤에 라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놀라고 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동사 어간의 받침이 있으면 으라고 하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먹다는 먹으라고 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동사 어간의 받침이 없거나 받침이 리을로 끝나는 경우에는 라고 하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다는 가라고 하다, 만들다는 만들라고 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연습해 볼게요. 창문을 닫으십시오. 어떻게 옮겨서 이야기할 수 있죠? 창문을 닫으라고 했어요. 닫으라고 했어요는 동사 닫다 뒤에 으라고 하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창문을 닫으라고 했어요. 내일 회사에 8시까지 오세요. 어떻게 옮겨서 이야기할 수 있죠? 내일 회사에 8시까지 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오라고 했어요는 동사 오다 뒤에 라고 하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일 회사에 8시까지 오라고 했어요. 문제를 듣고 잘 푸세요. 이 문장 어떻게 옮겨서 이야기할 수 있죠? 문제를 듣고 잘 풀라고 했어요.
풀라고 했어요는 동사 풀다 뒤에 라고 하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문제를 듣고 잘 풀라고 했어요. 우리 이번에는 대화 예문 볼게요. 먼저 발음 신경 쓰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반장이 선생님께 질문해요. 선생님, 한국어 숙제는 언제까지 내야 해요?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두 제출하세요. 잠시 후에 나나와 반장이 만나서 이야기해요. 발음 신경 쓰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나나가 반장한테 질문해요. 반장, 우리 한국어 숙제 언제까지 내야 돼? 반장이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문장을 인용해서 이야기해요. 선생님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내라고 하셨어. 여기에서 보면 선생님이 이야기한 제출하세요를 반장이 내라고 하셨어 라고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라고 하셨어는 동사 내다 뒤에 라고 하다 뒤에 하셨어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제출하다 내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반장, 우리 한국어 숙제 언제까지 내야 돼? 선생님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내라고 하셨어. 우리 오늘은 명령문을 인용하는 표현 동사의라고 하다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